오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2대1로 역전하면서 또 정말 소중한 승점을 가져오게 되네요. 아슬아슬했다 진짜. 이러면 맨유는 3위인 빌라랑 승점은 똑같지만 골득실 차이가 나면서 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깔끔해라. 글라스너 별거 없는데? 아니 아모림한테도 박살나고 캐릭한테도 박살나고 우리가 얘를 왜 선임해야 되죠? 아니 우리가 글라스너를 왜 선임해야 됩니까? 아모림한테도 지고 캐릭한테도 지는데. 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전반전이랑 후반전 다른 팀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로. 와, 전반전에 맨유 1대0으로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끌려간 거? 이거는 물론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요로가 이제 상대랑 1대1 경합 여기서 밀리는 바람에 먼저 골을 먹긴 했지만은 근데 단순하게 이제 전반전에 요로 하나만 아쉬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맨유가 어디 뭐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라도 뛰고 온 것처럼 어디 뭐 이탈리아의 세리아 팀이랑 유럽 원정이라도 뛰고 온 것처럼 굉장히 몸이 무거워 보였다. 그냥 어느 선수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보이지? 플레이가 느리지? 이상하다. 체력적인 부담이라고는 전혀 없는 팀인데 일주일에 한 경기 4, 5일에 한 번씩 뛰는 경기인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보일까? 선수들의 뭐 전환하는 속도, 볼에 대한 집중력 특히나 그런 거 많이 드러났던 거 미드필드 싸움 여기서 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팰리스한테 주도권 내주는 그림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결정적으로 좀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오늘 맨유가 이제 세슈코 선발을 내세우면서 여기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아마드를 빼고 원톱이었던 은벤모를 아마드 자리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좀 뭐랄까 뭐 문제점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런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쿠냐도 그렇고 은벤모도 그렇고 이 양쪽 윙 자리에 있는 이 두 선수가 측면 터치라인으로 이렇게 벌려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둘 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사이드 포워드 유형 중앙 지향적 보다 중앙 가까이 이렇게 많이 붙어오는 느낌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맨유 전반전 경기 보면은 그냥 모든 선수들이 중앙에 뭉쳐있는 그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적어도 어느 선수 하나는 좀 윙 느낌으로 윙어 느낌으로 측면 쪽에 좀 벌려있고 밟고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 선수가 모두 이렇게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리고 심지어 이날 경기에서 이제 왼쪽 풀백 쇼가 또 부상을 당했었죠. 그러면서 마즈라위가 이 왼쪽 풀백으로 교체 출전을 했는데 뭐 마즈라위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준수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오른발잡이죠. 왼쪽 풀백을 뛸 수는 있지만은 원래는 오른쪽 풀백이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쿠냐와의 링크 이것도 어색하고 그리고 선수 자체가 뭐 측면으로 넓게 벌리기보다는 원래 조금 더 본인의 편한 발 오른발로 뭔가 볼을 잡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좁히는 플레이를 또 보여줬어요. 마즈라위마저. 그러다 보니까 마즈라위 안으로 좁히고 쿠냐, 은베모 좁히고 세슈코 앞에서 비비고 중앙에서 꽉 막힌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다. 측면 쪽에 분명 공간이 나는데 그게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상대가 중앙 집약 쪽으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측면이 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를 뛰어가거나 이 공간을 점유하는 맨유 선수들이 아무도 없었다. 자꾸 이 중앙의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끊기고 팰리스한테 넘어가고 역습 맞고 이런 그림들이 맨유가 전반전에 계속 나왔던 그림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전반전까지의 얘기입니다. 후반전의 맨유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라커룸에는 영감님 시절 때부터 사용한 오래된 야구 빠따가 구석에 있다. 난 이 얘기를 참 좋아한다. 캐릭이 제가 볼 때는 하프타임 때 빠따 쳤습니다. 어쩐지 감독님 빨리 뛰어가더라. 전반전 종료 휘슬 딱 울리자마자 라커룸 뛰어가는 거 봤지? 그거 뭐 하기 위해서 뛰어간 거다? 빠따 찾으러. 라커룸에 숨겨져 있던 그 오래된 빠따. 이 묵직한 감각. 다시 확류로 돌아갈 때다. 어쨌든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 후반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캐릭의 전술 수정이죠. 단순하게 뭐 빠따만 쳤다 이게 아니라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 중앙에서의 그 병목 현상 쿠냐 좁히고 은벤모도 좁히니까 중앙이 꽉 막힌다. 누구 하나는 벌려줘야지 뭐 공간을 만들거나 상대 라인을 좀 벌려놓을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 쿠냐도 그렇고 은벤모도 그렇고 이 터치라인에 많이 벌려놨을 때 딱히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역시나 본인들이 골문을 좀 바라보는 방향 이거를 선호하는 선수들이고요. 그래서 캐릭은 이거에 대한 해결법을 어떻게 놨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용했습니다. 후반전 들어가자마자 캐릭은 브루노를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이 양측면으로 빠지게 지시를 했어요. 쿠냐가 안쪽으로 좁혀? 브루노, 네가 11번 공간 왼쪽 측면으로 빠져라. 은베모가 안쪽으로 좁혀? 브루노 이번엔 네가 12번 공간 이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라. 이 좌우 횡적으로 브루노를 거의 무제한 측면 가담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나왔나요? 쿠냐 은베모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골문을 바라볼 수 있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빈자리 상대가 이들한테 끌려 나오면서 중앙으로 뭉쳐놨을 때 브루노가 그 측면에 빠진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서 크로스나 킬 패스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장면이죠.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 경기의 변환점. 왼쪽 측면으로 빠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고요. 가운데로 쿠냐가 침투를 시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루노는 바깥으로 빠지고 상대 수비 라인이 벌려져 있을 때 쿠냐가 그 가운데 공간, 넓어진 그 중앙의 공간을 침투한다. 이 볼을 받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쿠냐한테 킬 패스. 이 볼을 쿠냐가 잡으려 하는데 이 움직임에 당황한 라크루아가 완전히 앞쪽에 있는 쿠냐를 걸고 넘어뜨리면서 PK가 선언되게 되죠. 근데 이 장면 보면은 라크루아가 이제 팰리스의 최종 수비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명확한 득점 찬스였던 쿠냐를 방해했다 보니까 이 PK에 더해서 레드카드, 퇴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PK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맨유 1대1 동점골을 터뜨렸죠. 게다가 상대 선수 하나까지 퇴장을 시켰다. 캐릭의 전술 변화가 딱 맞아떨어진 장면이었죠. 쿠냐 안으로 좁힌다. 이 측면에서의 공간? 그럼 누가 활용할 거냐? 우리 팀에서 제일 볼 잘 차는 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걸 활용하게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또 브루노를 의식해서 상대가 끌려 나오면은 또 그 벌어진 공간에서 쿠냐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후반전의 노림수가 정확하게 좀 적중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뭐 단순히 왼쪽 측면에만 가담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횡쪽으로 오른쪽 왼쪽 무슨 홍길동 마냥 양쪽에 다 관여했습니다. 쿠냐 때랑 똑같아요. 쿠냐가 안으로 좁혔으니까 브루노가 왼쪽으로 빠졌듯이 은베모가 안으로 좁혔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오른쪽 12번 공간으로 빠졌습니다. 경악스러운 거는 여기에서도 골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오른쪽의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고 있고요. 그 볼을 가운데로 투입. 이 크로스에 세슈코가 헤더를 맞추면서 맨유의 2대1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장면만 봐도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왼쪽에 있던 그 브루노가 이번엔 또 어느새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골 장면에서. 그 오늘 경기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맨유가 왜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없는가? 왜 아직도 우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렇게 나온 선수가 일단 그 활동량, 압박으로 올라갔을 때 세슈코랑 이렇게 투탑으로 4-2-4 형태로 이렇게 압박하는 거. 그리고 또 만약에 뚫렸다, 압박이 풀렸다 이러면 또 아래로 내려와서 미드필드에 있는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후반전에 그 캐릭의 전술 변화. 왼쪽 측면 가담, 오른쪽 측면 가담. 양쪽으로 둘 다 뛰는 거. 즉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그 활동량은 이 후방 지역을 제외한 8번, 10번, 9번, 12번, 14번, 11번, 13번, 15번 심지어 박스 침투까지 하니까요. 전 지역을 다 커버하죠. 앞쪽 지역에서. 단순하게 뭐 활동량만 맞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장면. 그 두 개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에 가 있었을 때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어떻게 맨유가 플레이메이킹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왼쪽에서 볼 잡아서 쿠냐한테 킬패스, 오른쪽에서 볼 잡아서 세슈코한테 크로스. 둘 다 골이었죠. 결과물은. 진짜 내가 팬이라는 시선을 떼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활동량이 좋고 볼을 잘 다루며 패스 루트를 읽을 줄 알고 심지어 본인이 득점까지 한다? 이거는 지금 그 어떤 선수를 갖다 놔도 쉽게 대체가 안 되는 자원이다. 진짜 시즌 시작 전에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사우디에 팔려고 했다? 이거는 뭐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 아니 팀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만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마저 없었으면은 진짜 상상하기가 싫네요. 부패 대체자 구할 수 있냐고요? 그 대체자라는 표현이 만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똑같이 플레이하는 선수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똑같이 플레이하는 다른 선수를 얘기하는 거면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없고 되게 뭔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현대 축구에 잘 맞기는 한데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있는 그런 미드필더거든요. 좀 되게 하는 거 보면 클래식한 면이 있어. 소위 얘기하는 그 과거의 플레이메이커. 요즘은 뭐 현대 축구에서는 이 플레이메이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런 좀 과거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어느 면에서 좀 클래식한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선수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경기 세슈코. 또 오늘도 세슈코는 득점을 했습니다. 이번엔 머리로 넣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세슈코를 왜 캐릭이 선발로 조금 주저하는지 은베모를 선발로 놓고 싶어하는지 이거를 좀 보여준 전반전 내용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확실히 세슈코가 이제 9번 스트라이커로 앞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캐릭이 많이 보여줬던 앞선 공격수들의 무한 스위칭 플레이, 은베모가 원탑에 있을 때 쿠냐,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마드 디알로, 은베모 이 네 명이서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는 플레이 이런 거를 좀 많이 캐릭이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오늘 경기 세슈코 원탑을 놓다 보니까 이 앞선 4명의 선수가 막 스위칭을 자주 가져가는 플레이 이런 거를 좀 보여주진 못했다. 왜냐면 지금 이 선수한테 요구하는 역할이 뭐 측면 바깥으로 빠지는 역할, 플레이메이킹을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것보다는 9번 스트라이커 역할, 상대 센터백 라인 안쪽에서 비벼주면서 상대 라인을 좀 뒤로 눌러주는 역할, 기회를 포착하는 역할 이런 거에 가깝다 보니까 원래 캐릭이 그렇게 많이 보여줬던 스위칭 플레이가 많이 안 나왔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오늘 세슈코는 그래도 자신이 선발로 나와야 되는 이유 이런 걸 많이 입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공격수는 골 넣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1대1 상황에서 마지막에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로 돌려놓는 그 플레이. 결국 스트라이커는 득점으로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로써 4경기 연속골을 세슈코가 득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데요. 풀럼전 하마터면 비길 뻔한 경기 마지막에 세슈코가 득점하면서 3대2로 승점 3점을 챙겼고요. 웨스트햄전 1대0으로 질 뻔하다가 마지막에 골 넣으면서 세슈코가 또 승점 1점을 가져오게 해줬고, 에버튼전 0대0으로 끝날 뻔한 경기를 세슈코가 득점하면서 1대0 승점 3점을 가져오게 해줬고요. 이번 경기도 물론 한 명 퇴장 상황이 있긴 했지만 1대1로 끝날 뻔한 경기를 세슈코가 득점하면서 2대1로 끝나게 해줬다. 결과만 봤을 때 지금 세슈코는 풀럼전 승점 3점, 웨스트햄전 승점 1점, 에버튼전 승점 3점, 오늘 경기까지 해서 승점 3점. 즉 이 4경기에서 승점 10점이 세슈코의 발끝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 스트라이커의 득점 순도, 승점을 가져와주는 플레이, 이걸 어떻게 저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경기장 안에서의 플레이가 좋다고 한들 뭐 플레이가 수려하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백날 들어봐야 결국 축구는 승점으로 얘기하는 스포츠고, 이 승점이 순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세슈코의 플레이, 득점하는 거 너무 귀하다. 뭐 앞으로 캐릭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슈코에 대한 그런 선발 기용, 이거 많이 고려할 수 있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세슈코 이렇게 선발로 놓는다면은 저는 이 오른쪽 자리 있잖아요. 이 은베모 자리. 이 자리는 은베모 선발이 아니라 아마드가 나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세슈코를 쓴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쿠냐, 은베모, 세슈코 둘 다 이 안쪽에서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 뭐 아이솔레이션 돼서 넓은 공간을 얻는 선수, 터치라인 타고 전진하는 선수, 이런 선수가 맨유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슈코를 이렇게 놓는다 하면은 전 아마드 디알로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터치라인 밟고 넓게 뛰는 플레이, 직선적인 플레이,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교체로 출전했지만 측면 무너뜨리는 속도, 드리블 돌파, 크랙 플레이, 이런 걸 또 아마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즉 모두가 중앙에 있을 필요는 없고 누구 하나는 이제 측면에서 자유를 얻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아마드 디알로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조합을 어떻게 하지? 더 좋은 조합이 있을까? 어떤 케미가 좋을까? 이런 얘기들. 참 맨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참 감개무량한데, 어쨌든 오늘 경기 힘들지만 또 승점을 가져간 캐릭이었는데요. 다음 경기도 또 좋은 행진을 이어가서 지금 있는 이 위치 3위 이거를 잘 사수해서 챔스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